퇴직금 통장을 들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36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그 말을 꺼내는데 63년이 걸렸다. 아내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구두를 벗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아내의 손이 떨렸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빨간 국물이 마루에 튀었다. 나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저런 모양이었구나. 결혼한 건 27살 때였다. 중매였다. 아내는 얌전했고 나는 성실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랑 같은 건 살다 보면 생기는 거라고 어른들이 말했다. 하지만 36년이 지나도 사랑은 오지 않았다. 익숙함만 왔다. 첫 10년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나는 돈을 벌었고 아내는 집을 지켰다. 말을 섞을 일이 없었다. 아침엔 밥 먹고 출근했고 저녁엔 피곤해서 씻고 잤다. 주말엔 애들 학원 보내고 명절엔 시댁 가고 휴가엔 애들 캠프 보내고 우리 둘만의 시간 같은 건 없었다. 두 번째 10년은 버티느라 힘들었다. 애들은 사춘기였고 나는 회사에서 살아남느라 바빴다. 아내는 애들 뒷바라지에 지쳐 있었다. 집에 오면 서로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각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다. 침대는 하나였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세 번째 10년은 의무만 남았다. 애들은 대학 가고 취직했다. 딸은 결혼해서 나갔다. 아들도 곧 결혼한다고 했다. 집은 텅 비었다. 나와 아내만 남았다. 처음으로 우리 둘만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이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애들 때문에 참았다.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혼한 부모를 둔 애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썼다. 가족 사진 찍을 때만 웃었다. 퇴직 날 회사 사람들이 송별회를 해줬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라고 했다. 나는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자유. 나는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집에서의 감옥은 계속된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지나갔다. 노을이 졌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봤다.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봤나? 언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어봤나? 아니, 애초에 손을 잡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남은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결심했다. 오늘 말하자. 더 늦기 전에. 집에 들어서서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나는 떨렸다. 아내가 울 줄 알았다.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나도 따라가 앉았다. 우리는 마주 보지 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딸의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 아들 결혼하면 말하려고 했다고. 나는 놀랐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니.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긴 대화를 했다. 36년 만에.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왜 참았는지,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아내는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내가 말했다. 자기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엄마로만 살았다고.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이제라도 자기로 살고 싶다고. 나도 말했다. 나는 회사 사람이었다고.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아버지로. 하지만 나 자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이제라도 찾고 싶다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싶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애들을 불렀다. 딸과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하려 한다고. 애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말했다. 진작 그러실 줄 알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아들도 말했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늦췄다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까지. 나는 미안했다.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를 못 보여줘서. 하지만 딸이 말했다. 이제라도 당신들 인생 사는 게 더 좋은 본보기라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재산은 반반 나눴다. 집은 아내가 가졌다. 나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30평짜리.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 이사하던 날 짐을 정리하며 발견한 것들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조깅을 했다. 자전거를 탔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첫 주말 나는 자전거를 샀다. 한강 자전거길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땀이 났다. 힘들었지만 상쾌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주말 나는 그림 학원에 등록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다. 하지만 회사 다니느라 포기했었다. 이제는 그릴 수 있었다.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으니 가슴이 뛰었다. 세 번째 주말 나는 등산 모임에 나갔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퇴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이혼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배우자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답했다. 아내도 잘 지낸다고 했다. 요가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닌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아내도 자기 인생을 찾은 것 같아서.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다. 딸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다. 아들 결혼식도 함께 갔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그냥 오랜 시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편했다. 석 달쯤 지나서 등산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나보다 5살 어렸다.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혼자 살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자전거도 탔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천천히 알아갔다. 급하지 않았다. 60대의 연애는 20대와 달랐다.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함께 있으면 편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말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다. 그게 좋았다.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물었다. 아빠 요즘 달라 보인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 딸이 말했다. 엄마도 그렇다고. 요즘 엄마는 웃음이 많아졌다고. 친구들과 제주도도 다녀오고 서예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한다고. 나는 기뻤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찾아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이혼하고 후회 안 하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은 후회한다고. 진작 할 걸 그랬다고. 아들이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기는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사랑 없이는 결혼 안 하겠다고. 힘들면 참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고. 2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65살이다. 새로 만난 사람과 함께 살 계획은 없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내도 잘 지낸다고 들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문학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시도 쓴다고. 나는 아내의 시를 읽어보고 싶었다. 어떤 이야기를 쓸지 궁금했다. 요즘 나는 손주들을 자주 본다. 딸의 아이들, 아들의 아이. 애들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게 신기한가 보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자전거도 탄다. 애들은 할아버지가 재밌다고 한다. 어제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냐고. 나는 생각해봤다. 외로운가? 가끔은 외롭다. 혼자 저녁을 먹을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만하다. 예전의 외로움보다 훨씬 나았다. 예전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웠다. 지금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가끔 아내를 만난다. 손주 생일이나 명절에. 우리는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편하다. 농담도 한다. 예전엔 못했던 농담을. 지난 추석에 아내가 말했다. 우리 참 오래 참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참았다고. 아내가 웃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자유로워져서 다행이라고. 나도 웃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황혼 이혼.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때로는 이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걸. 물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부분은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사랑이 있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처럼 사랑 없이 의무로만 산 사람들에게는 이혼이 오히려 선물일 수 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 시간을 억지로 참으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오늘 아침 나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바람이 시원했다. 하늘이 높았다. 나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간단했다. 예전보다는 행복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 나는 63살에 새로 시작했다.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 시간을 나답게 살고 싶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황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황혼은 생각보다 아름다웠다.